활기찬 노후 생활을 방해하는 근육통. 무리한 활동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근육통은 대개 온찜질이나 마사지를 해주면 금세 완화되지만 만약 통증이 계속되면서 해당 부위에 단단한 결절이 만져진다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 되도록 초기에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데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이 약해지는 노후에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줄 필요가 있다는데 근육통의 원인과 관리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결린다는 분들 많은데요. 만약에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면 근육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제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우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어르신들이 이 방송 많이 보시는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부턴가 몸이 좀 찌뿌둥하고 뭐 별일 안 했는데도 근육통이 쉽게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통이 잘 생기는 건가요? 네, 꾸준히 운동을 하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또 이제 관절 쪽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점점 퇴행되면서 관절과 뼈에 붙어 있는 인대나 건들도 점점 탄력성을 잃고 약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뼈가 감소되면서 관절통도 생기면서 아울러 이제 활동량이 줄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약간의 과부하가 걸려도 쉽게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육 부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수민 아나운서도 지금 이제 근육통이 많이 생기는데 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생기는 왜 그런 이유가 거죠? 있어요. 예. 그 젊었을 때는 네. 남자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육통이 많은데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이 많은 이유가 폐경기가 지나면 여성이 호르몬이 변화가 오죠. 네. 그럼 뼈하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손주 키워야 되지 또는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근육에 무리가 오고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근육통이라는 게 좀 뭐 무리를 했다거나 자세가 잘못됐다거나 해서 생긴 근육통이라면은 쉬어주고, 예. 그렇게 하면은 마사지 받고 그러면 괜찮아져야 될 텐데 어떤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먼저 제가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네. 근육통이 왜 만성적으로 생기는 걸까요? 네, 이제 보통 어르신들 중에 담이 걸렸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근육이 뭉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결절이 생겨서 계속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근막 통증 증후군. 예.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주로 이제 외상이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또는 자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척추 측만증 같은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근육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뭉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만질 때 딱딱한 결절 같은 어떤 밴드 모양이 만져지면서 그 부분을 누르면 압통,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이 생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르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자발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는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다른 부위로 통증이 번지는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근육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나 또는 허리 디스크 병보다 사실은 훨씬 많은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전에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통증 유발점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걸 통증 유발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꼭 이제 띠 모양이라는 게 길쭉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예, 동그랄 수도 있고 아니면 네모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밴드라는 것이 요즘 나오는 밴드 보면은 동그란 밴드도 있고 그렇죠. 길쭉한 밴드도 있는 것처럼 예.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는 것보다는 눌렀을 때 만졌을 때 정상적인 근육이 아닌 어떤 딱딱하게 만져진다는 그런 의미죠. 예. 주로 목, 허리, 그다음에 어깨, 등 이쪽에 많이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만 아니라 상지, 하지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에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네.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잘못된 자세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에서 많이 생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제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맞아요? 목하고 어깨, 허리. 주부들이 또 대부분 이쪽이 그렇죠. 많이 아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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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그 통증 유발점이 어느 지점인지 되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평소에 목, 허리,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모델이 될 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죠. 예. 여러 근육이 있지만 우선 제일 흔한 통증 유발점을 유발하는 근육을 먼저 보겠습니다. 승모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승모근은 이 목 후두부에서부터 시작해서 12번째 흉추에 가시돌기에 붙는 근육인데요. 마치 승려들이 쓰는 삿갓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승모근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그 사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에서 가장 통증 유발점을 잘 일으키는 부위는 어깨의 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이제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서 압통이 있으면서 연관통이 발생하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 한번 제대로 짚어주세요. 전 무지 아픈데요, 지금. 네네. 선생님은 별로 안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른 근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근육이냐면은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요. 고개를 조금만 이쪽을 고개를 돌리는 데 쓰는 근육인데 이 유양돌기라는 요 부분에서부터 흉골과 쇄골에 붙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근육인데 요거를 이렇게 짚게 되면은 요 부분이 아픈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아파요. 네. 예. 여기가 아프면 이제 이렇게 눈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픈 분들 연관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좀 뒤로 돌아보시겠습니다. 이 견갑골의 극이라는 이 뼈가 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는데 이 위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통증 유발점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으로 누르게 되면 통증을 유발해서 이 팔꿈치 연관통이 생기는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허리 쪽으로 보시면은 허리에 이제 이렇게 골반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골반뼈 위쪽으로 한 2 내지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만져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부분에 통증 유발점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 외에 다른 자리해 주시죠.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네네네. 아니 저는 근데 제가 나갈 걸 그랬어요. 저는 지금 네. 얘기해 주신 통증 유발점에 제가 다 짚어봤더니 네. 누르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네요. 네, 네, 네. 원장님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 이 목을 누를 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파서. 네네. 그런데 허리 누를 때는 별로 안 아팠고, 등 뒤쪽에 극하근 쪽이랄까, 그쪽 누릴 때는 사실 아프긴 아팠는데, 네네. 인상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 참으셨군요, 예, 남자분이라서. 참았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 부위들 통증 유발점 배워보니까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주로 생기는 부위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십견이라든가 또 허리 디스크 같은 것들하고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육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당연히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네.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압박돼서 신경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방사통이
때로는 이렇게 신경통인지 근육통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오십견이나 또는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하고 근육통하고 구별하는 부분 중에 이 오십견이나 이런 부분은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신경을 따라서 저리고 땡기는 정세가 있는데 결국은 신경 정상과 운동 제한이 있으면 앞에 말한 이런 거고 그러한 정상이나 제한이 없으면 그러면 근육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프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다면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근육통일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잘못된 자세를 네.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 이게 제일 주범인 것 같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도 안 하고 이것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게 목에서 오는 모든 근육들을 압박하고 더군다나 그거 자체가 목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뭐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자세만 교정해도 50% 이상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트레칭 같은 거, 스트레칭이 이제 신전시켜 주는 거죠. 근육을 딱딱한 근육들은 그런 방법도 있고. 압통 유발점 주사라고 영어로는 이제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 그러는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딱딱한 결절, 타이트 밴드에다가 주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희석된 국소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소 마취제의 효과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딱딱한 결절에 의해서 주변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혈액 순환도 좀 해주면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이런 근근막 증후군 말고 섬유근육통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 섬유근육통 환자도 많이 있습니까? 섬유근육통은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비해서는 좀 드문 질환입니다. 네. 섬유근육통은 이제 어디 한 근육이 아픈 게 아니고요. 전신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굳이 연관통이나 뭐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환자가 누르면 압통을 굉장히 느끼는데 우리 몸을 한 18군데로 나눴을 때 거의 한 11군데 이상에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오. 네. 그거 말고도 이 환자가 이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그리고 무기력증, 무력감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때는 이런 것들 점수화해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은 이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몸에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18군데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전신에 머리 뒷부분에서부터 다리 아래쪽까지 전신을 한 12군데 정도로 나눴을 때 이 눌렀을 때 아픈 압통점이 아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대개 이제 눌렀을 때 아프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그 정도면 온몸이 아픈 거죠. 그러게요. 네네. 사실 온몸이 아픈데 네. 검사해보면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환자로서는 굉장히 더 힘들고 그렇죠. 원인이라도 알아야 뭐 치료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환자들을 굉장히 괴로워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피 검사를 하거나 어떤 영상 검사를 하더라도 딱히 특별히 뭐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통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의 원인이 왜 오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그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다른 그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랑 중첩되는 그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외상이나 아주 과도한 어떤 신경통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 이러한 신경통이 전신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초신경의 어떤 통증이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감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중추신경 감작에 의한 통증의 기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 할 때는 그래도 이거 치료하면 좀 나을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데 섬유근육통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원인도 명확하지 않지. 그다음에 네. 검사에도 잘 안 나오지.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대증적인 치료를 많이 하죠. 대증적인 치료라는 거는 증상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네. 병의 원인을 타겟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근근막 통증 증후군처럼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하게 운동을 못 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약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수면 장애도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면제도 처방을 하면서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 준다든지 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는 정신과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을 많이 쓰고 요즘 그 미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약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주셔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근육통이 생기는 원인이 참 다양하네요. 예, 통증이 계속되면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근육통으로 고생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10년 넘게 근육통으로 고생하셨다는 오늘의 주인공 전복희 어머님의 경우 근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어깨와 목, 머리까지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통증이 온 거는 1년 전부터. 네, 1년 전부터 와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머리가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여러 치료를 해봤어요. 그래 해봤는데 그게 또 일시적으로 또 조금 멈추다가 또 그게 계속해서 이래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통증이 오더라고요. 평소 생활 속 자세가 좋지 않았다는 어머님. 결국 목과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겨 머리에 연관통이 발생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우, 발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어머님의 경우 통증이 워낙 오래되고 심했던 터라 치료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완전 뭐 이게 생활하는 데서 삶의 질이 완전히 이게 뭐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다행히 지금은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많이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생활 속 자세를 교정하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두 팔을 들어 뒤로 10번, 앞으로 10번 크게 돌려주면 어깨 근육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쪽 어깨를 힘껏 올렸다가 5초 후 한 번에 힘을 빼고 내려놓는 동작도 좋은데요. 어머님은 스트레칭을 할 때 특별한 구령을 사용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숫자보다도 그냥 감사합니다로 5번을 또 하고 또 어깨를 털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니까요. 영 이렇게 마음이 그냥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이게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머님은 목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손바닥으로 머리를 미는 동시에 머리가 밀리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운동으로서는 이런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병원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아직은 증상이 조금 남아있어 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먼저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네, 어머님 여기 이제 통증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네. 좋아졌어요. 이처럼 만져지던 그 통증 유발점도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오른쪽도 마찬가지시고. 네, 아주 네. 시원합니다. 통증 유발점이 거의 사라져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런 통증 정도를 평가하는 바스 스코어라는 걸 사용하는데 1점이 가장 안 아픈 상태, 0점이 안 아픈 상태고 10점이 가장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어머님이 심할 때는 한 7, 8점까지 통증이 올라갔고 평소에도 한 5점 정도의 통증이 계속 이렇게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한 2점에서 3점 사이 정도로 어머님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 상태에 따라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는데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육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온열 치료를 시행하거나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 자신을 또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관리 잘하셔서 꼭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은 꾸준히 노력하셔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사실 저도 좀 편하게 있을 때는 자세가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 근육통을 예방하고 완화하려면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든지 네. 앉은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앉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앉게 되면은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서 걸을 때보다 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척추의 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척추 디스크나 허리나 목도 마찬가지인데 다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도 많고 이런 목의 근육들이 더 경직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앉아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서서 너무 똑바로 서 있지 말고 자세를 바꿔가면서 다리의 위치를 바꿔가든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손만을 쓰는 것보다는 양손을 쓴다든지 네. 해서 그 어떤 자세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교대로 반복해 가면서 생활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너무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하루에 한 30분 하라고 그러는데 30분을 일주일 꾸준하게 하시면 그게 일주일에 한 1000칼로리가 소모되니까 이 근력도 조금 보태주시면서 30분씩 걸으시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근육통도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좀 더 운동을 하셔야 조금 더 되겠죠. 하셔야 되겠죠. 예. 이 밖에도 근육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과 질환에 의한 통증을 근육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내과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근육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근육 파열로 인한 통증과 단순 근육통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근육 파열로 인한 통증과 단순 근육통은 어떻게 다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 온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냉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온찜질과 냉찜질은 각각 어떨 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근육통이 생기면 어떤 때는 온찜질 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냉찜질 하라고 하는데 어떤 때 온찜질이 좋고 냉찜질이 좋은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온찜질은 이제 네. 만성적인 통증일 때는 우리가 하라 그러는데 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만성 질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딱딱한 결절이 있는 부분은 특히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찜질을 좀 권유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 핫팩을 대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급성으로 생긴 경우, 급성으로 이제 근육이 삐었거나 인대가 삐끗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또 하나 질문은 네네. 근육 파열에 의한 통증하고 근육통하고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테니스 렉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테니스나 격심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 종아리를 세게 걷어차는 것 같은 느낌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누가 찼는지 돌아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찬 게 아니라 근육이 파열된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다가 몇 시간 지나면 그 부분이 통증이 생기면서 그 근육이 파열됐기 때문에
근육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붓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근육 파열은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근육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가부화가 걸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혹시 그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내과적인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심장, 간, 담낭, 췌장 이런 경우에도 연관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관통들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일으키는 연관통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도 깊은 근육에서 발생했을 때는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요. 그래서 이게 겉에서 아픈 거다, 속에서 아픈 거다 이런 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장성 통증은 암이랑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암 인자들을 혈액 검사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엑스레이나 CT나 MRI 등 영상 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근육통과 관련해서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통증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통증 이렇게 낫겠지 하면은 그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딱딱해진 그 결절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잠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한 계기,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이제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다시 활동성 통증 유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잠재성 통증 증후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오늘은 근육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육통이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죠. 올바른 자세와 적당한 운동으로 근육통 관리 잘 하셔서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